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일가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새롭게 나오는 정황들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주 시점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알려졌었죠.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을 했고 이후에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셋에 취업하여 문다혜 부부가 2018년 7월경에 태국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전주지검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정황들도 좀 나왔죠. 서창호 씨의 태국 현지 취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다혜 씨 부부가 이주 준비를 마친 정황을 포착을 했다. 그리고 관련된 행정관이 5월경에 4월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4, 5월경에 이미 태국에 가서 살 집들을 다 마련을 준비를 해놨다. 서창호 씨 취업 결정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자,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게 2018년 3월이에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서창호가 그 토리게임즈를 퇴사한 것도 2018년 3월이에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입사한 거는 뭐 7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8월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텀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이게 정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 그 토리게임즈를 왜 퇴사했겠습니까? 아, 이제 내가 갈 데가 있다. 옛말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창호 입장에서는 뭐 한 달에 그 토리게임즈에서는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00 몇십만 원 받았대요. 뭐 230만 원 정도 월급 받았다고. 네네. 뭐 예.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토리게임즈를 갖다가 그래도 월급이 한 달에 200 몇십만 원이라도 나오는 게 어딥니까?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회사를 퇴사했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퇴사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 정황이 이상직의 여러 가지 미심쩍은 행동을 갖다 통해 가지고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직이 2018년 6월이면 중진공 이사장인데 태국을 왜 방문합니까? 태국 가가지고 뭐 중진공 이사장으로 방문한 겁니까? 뭐 그렇게 방문했겠지. 그렇게 출장 처리했겠지. 가가지고 무슨 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그 방콕에 출장 가가지고 결국은 타이 이스타젯 일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박석호 대표한테 야, 얘 뽑아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봉투 이력서나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야, 뭐 얘 월급은 800만 원이다. 거기에다가 그 주거료 뭐 35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이 이스타젯은요,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 회사였다고요. 그 다음에 돈 나올 때는 이스타젯밖에 없었는데 이스타젯에서 횡령해가지고 타이 이스타젯을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상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석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막 돈이 뭐 한 달에 뭐 한 10억씩 들어와. 그런데 뭐 서창호 같은 애한테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쓰는 거, 뭐 그거야 뭐 쓸 수 있지 뭐. 그 다음에 회장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뭐 까짓 거 뭐 쓰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인건비만 자꾸 나가는 회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건비를 갖다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럼 서창호 얼마 받았나? 230만 원. 그럼 우리 한 300만 원 주면 쟤 뭐 고마워하겠네. 이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800을 갖다가 줬잖아요. 최고 연봉이에요, 최고. 네. 거기 그 기장과 훈련국장을 겸임한 구마다 아키라 씨 빼고는 최고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석호 입장에서 내가 대표인데 우리 회사 적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서창호가 제가 방콕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거기 뭐 릴리하우스인가 거기가 되게 좋은 데래요. 네. 한 500만 원짜리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다가 야, 애들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한 번만 봐줘라. 그래가지고 350만 원짜리로 옮겼다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상직 같은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대가가 서창호 취직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 서창호가 취직해서 쭉 있는 동안에 이상직이 또 뭐가 됐습니까? 국회의원 됐잖아요. 공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천 받고 난 지 얼마 안 있어서 서창호가
타이스타제 퇴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상직 입장에서는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었으니까 뭐 눈치를 주든 뭘 하든 이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문다혜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았던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장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9일에 인도 국빈 방문 시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이렇게 발언했었죠. 그런데 이쯤 이미 인도에서 그 방문했을 즈음에는 이미 서창호의 타이스타 취업 문제하고 문다혜 부가 살집 등이 다 마련돼서 태국의 이주 과정이 다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주 절차의 과정에 다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의 태국 이주 상황을 문재인이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이걸 7월 9일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의아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저 이야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2018년 7월 9일에 이제 인도 국빈 방문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타지마할 이제 영부인 가시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가는 게 뭐 10월인가 11월인가 아마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다혜가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가 했다일 거예요. 했다. 예, 네. 했었다. 그건 말이 되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우리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시제 같은 거, 그 동사의 시제 같은 게 약간 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계속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기평, 과공, 결정. 그냥 외워버리세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평등할 것이다. 거짓말했잖아요.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들도 속이는데 인도 국민 뭐 속이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서울에서 요가 강사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들 그게 뭐 우리나라 국민도 속이는 분인데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마 문다혜가 요가 강사를 했겠지. 근데 요가 강사 하시는 분들 그 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뭐 옛날에는 뭐 날씬했겠지. 그러다가 이제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러면서 몸이 저같이 이렇게 좀 살점도 붙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저는 문다혜 씨가 그 요가 강사를 한 경험이 한 달이라도 있었다라는 그 말은 그냥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다혜 부부에 대한 태국 거주 문제로 국고 낭비 문제도 새롭게 제기됐는데 일부에서 이 이야기가 있더군요. 외교부 6급 공무원 한 명이 동남아로 파견 나가면 숙소비 등으로 연간 최대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가족에게 2인 1조 3교대로 그러면 12명의 경호원이 따라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해외 경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연간 9 내지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경호 비용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국고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 경호원만 보더라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네요. 네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해외에 파견 나가면 파견 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경호를 한다고 해도 그 경호원들에게는 해외 파견 수당이 거의 더블로 붙을 테니까 그만큼 국고가 낭비가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 지시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그 문다혜 관련해서 경호비가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그 직계 가족은 경호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다혜가 그 한국에 있었으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렇게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금액이 들었을 텐데 뭐 1억이면 1억 얼마가 들었을 텐데 저기 그냥 뜬금없이 태국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르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갖다가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청와대에서 살았잖아. 아, 관저에 살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만큼 경호 비용이 좀 세이브가 됐겠지. 세이브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 원래대로 하면 요만큼인데 네. 이만큼 늘었는데 거기서 요만큼 청와대에서 같이 사는 바람에 세이브가 된 거 뭐 몇천만 원이라도 그 정도는 빼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억에서 한 5천만 원 빼줄까요? 뭐 그 정도 빼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의미는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 대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전 폐기 문제도 있고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다 묻어버리고 어디 지금 할 게 없어서 딸한테 5천만 원 줬네 안 줬네 저건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정숙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 전달된 것, 출판사 통해서 2억 5천만 전달된 것, 유성화 포함해서 양인에스 직원들의 돈거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딸 5천만 원 이거 수사에 해야 될 거냐. 전직 대통령 대상인데 이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핵심은 이게 아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이신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뇌물죄예요. 서창호가 이렇게 취직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3자 뇌물이냐 아니면 단순 뇌물이냐. 쉽게 말하면 서창호와 문재인이 한 몸이냐 아니면 다른 몸이냐. 한 몸이면 뇌물죄고 다른 몸이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그게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뇌물 받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홍 시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전 폐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밝혀져야 된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판문점 USB 이거는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에 어떤 중요한 기밀이나 아니면 별별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야 이렇대더라.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부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가 됐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이 소멸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 말씀이 반은 맞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문다에게 입금된 그 돈들에 관해서도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5천만 원도 있고 2억 5천만 원도 있고 청와대 직원들과의 돈거래도 있고 있는데 이게 출처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좀 다를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떤 게 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건 모르죠. 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관봉권이다. 관봉권일 경우에. 그거는 업무상 횡령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1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특가법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국고 손실죄가 된다고요. 업무상 횡령이 똑같은 업무상 횡령인데 공무원이 회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횡령한 금액이 1억이 넘어가 버리면 갑자기 사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고손실죄가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 5천만 원이 무슨 5천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문다혜가 자백을 하든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실토를 하든 해가지고 이거 사실은 청와대 국고에서 비자금으로 특활비로 이렇게 쌓아놨던 거 그냥 500만 원짜리 10다발 그냥 쓱싹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거고 알고 봤더니 그게 1억이 넘더라. 그러면은 이제 국고손실죄가 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정황적으로 엄마가 5천만 원을 딸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아빠가 뭐 2억 5천만 원 내 인세 뭐 그냥 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부모 그 부녀지간이 네. 모녀지간이 남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위한테 준 돈이 대통령한테 준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논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돈의 성격을 떠나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그 정황만 가지고도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한 정황이 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양산 문제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인도 타지마할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는 문재인이 나서서 영부인의 단독외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것을 사실은 자신의 의사를 밝힌 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타지마할 관련해서 문재인이 어떤 입장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돈거래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김정숙 문다에 관련된 돈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당사자, 김정숙 당사자가 일체 그에 대한 돈거래 관련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양산 비서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윤건영이나 조국 정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친문 의원들이 야 이런 걸 수사하냐 하는 좀 변두리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문재인 부부가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가까운 비서진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 내역 이런 것에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돈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은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은 그 정권이 최소한 30년, 50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이해찬 말을 떠나서라도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그때처럼 야당이 지리멸렬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런 야당에 무슨 대통령 후보가 있겠나? 없었어요. 대통령 후보가 없었으니까 검찰총장 하시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역전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을 거예요. 한 짓이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윤건영 의원이나 조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명을 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국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그냥 진술 거부만 했다면서요. 그다음에 서우석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의 말이 대부분 맞다는 것으로밖에는 평가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에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죠. 특히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씨 당신만 없어도 민주당 잘 굴러간다. 이재명 수사할 때 목소리 낸 친문계 있었나? 이렇게 거세게 사실은 문재인과 하나 되는 듯한 모습에 거세게 반발하는 지지층도 있었다고 해요. 이재명이 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강성 지지층, 특히 일부에서는 반발하면서 이재명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도 일부 있는데 일단 이 내부 상황, 지지층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문명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과 이재명 측은 섞일 수가 없어요. 아주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해경군 김씨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때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나를 요만큼만 도와줬으면 그러면 내가 2% 3% 차이로 윤석열 후보 제끼고 지금 내가 대통령 됐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게 25만 원, 25만 원 그러잖아요. 왜 자꾸 25만 원, 25만 원 그럽니까? 그게 한인에 맺혀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그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25만 원 풀었으면 그러면은 0.73% 차이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여당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걸 갖다 안 해줬잖아요. 아예 자기가 대통령 할 땐 안 해주면서 내가 선거를 앞두고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대권을 잡아도 별로 좋을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딱 드러났잖아요. 요번 총선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명은 다 횡사시켜 버렸잖아요. 그 비명이 다 누굽니까? 친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을 뿐이지 이러한 그 파도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그러면 친문 쪽에서 다시 쫙 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어떤 이야기 듣냐면요. 친문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은 누가 나와도 다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정권 교체 시킬 수 있다. 한동훈이 나오든 오세훈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지 간에 원희룡이 나오든 뭐 나경원이 나오든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같은 기조로 쭉 가면은 우리가 이기는데 이재명이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공고해 보여도 거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도 대통령 될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삼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삼김이 등장했어요? 신삼김. 예. 뭐 누구 이렇게 이름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은 그 뭐 문명 정당 이런 거는 진짜 문명 국가에서나 있을 그런 이야기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문명 대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 삼김은 지금 말씀하신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아, 그 삼김이면 이재명만 아니면 이긴다. 그렇게 친문 진영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뭐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좀 약해 보이긴 한데 예. 어쨌든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친문 진영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몽상도 있고 구상도 있군요.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이재명 문제하고 문재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 치명적 착각 문제도 좀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